최태민 노열 패밀리는 유경재단을 자신들의 취업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이사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돈이 필요한데 최태민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박근혜를 팔아가지고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았겠죠. 사람이 물욕, 돈에 취해버리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당시에 최태민 목사가 기념사업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기념사업이나 또는 유경재단 일에 대해서도 얘기 나눈 적도 있고 했는데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요즘 최순실 게이트 많은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찾아가면 유경재단으로 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유경재단을 둘러싼 대통령 집안의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5년 전 대통령 오촌들의 서로 살인사건, 이 사건의 뿌리도 보면 유경재단 분규 사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 유경재단이 이렇게까지 아직도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지,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건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궁금한 겁니다. 네, 강 국장님. 왜 유경재단이 다시 지금 우리 자꾸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보세요. 기업 돈 적당하게 쥐어짜가지고 네. 재단 만들고 네. 그걸로 자기 노동 없이 큰 재산 마련을 해서 네. 호의호식하는 게 지금 우리 K재단, 미르재단하고 네.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 더 곁들이면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이레재단도 네. 그 비슷한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분란이 일어나는 게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직접 육체적 노동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공짜 돈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차지하려고 내 것도 아니지만 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네. 차지하려고 아기다툼 벌이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게 우선의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세 자녀들의 네. 이 싸움은 오래된 싸움인데요. 네. 저희가 판넬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래된 싸움인데 이것을 갖다 진작에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MB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언론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안 먹히더라. 네. 그 안타까움을 표하는 이야기를 최근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2007년이요. 네, 2007년이죠. 이제 경선 때. 네.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서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비슷한 취재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래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의 제 생각은 이게 유경재단이나 이레재단하고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자, 최고입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왜 하필 유경재단 얘기를 미르재단을 근데 이제 재단이라는 것이 되게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경재단이나 이레재단, 그거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게 다 그 돈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결국은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금한 거거든요. 강제 모금의 성격이 있어요. 유경재단도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그 나중에 새마음봉사단 그 최태민 씨가 관여한 또 결국은 최태민 씨가 그때 전화 붙들고서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돈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것들도 다 기업들에서 그다음에 이레재단도 바로 전두환 정권이 기업들에서 돈을 전부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돈을 걷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기업들은 그 재단에 돈을 낼 때 그거는 세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의 위세가 워낙 무섭고 하니까 돈을 내요. 내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우선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경재단도 그 이제
재산 자체가 한 2조 원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네. 2조 원 되고 그 임대 수입만 해도 연간 뭐 한 20억인가 이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로 다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왜 네. 최태민 씨가 문제가 되냐면 저 80년도에 최태민 씨가 거기 고문으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유경재단의 직원들을 다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일가 뭐 이런 사람들로 전부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직원들이 반발해서 저 1차 유경재단의 난이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박근혜 이사장이 쫓겨나죠, 저기. 네. 1차 유경재단의 난이라는 게. 네.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과정에서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한패가 돼요. 네. 네. 그런데 나중에 2차 유경재단의 난이라는 것은 네.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이사장에서 네. 그 다음에는 또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회장이 또 싸우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신동욱 씨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이 그렇죠. 좀 문제가 중간에 이제 돼버리고요. 결혼을 박근영 이사장이 결혼을 했죠. 네.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또 싸우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박근영과 박지만 회장이 싸우게 돼요. 이런 네. 또 2차 유경재단의 난이 나는데 결국은 그 재단에 직원을 취직시켜서 거기서 빼먹을 돈이 그게 굉장히 결국 많다. 이권 문제다. 이권 문제. 예, 이권 그러니까 문제. 당시에는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네. 사실은 큰 영의 이 박근혜 네. 영의의 힘을 이렇게 빌려서 네. 최태민 씨가 호가호위하면은 아마 기업들한테 이 재단 출연금 말고도 네. 다른 많은 돈을 편취할 수 있었다고 보고 네. 또 재단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거둬들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자산을 증식시켰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경우는 좀 기존의 다른 공익재단하고 좀 다른 게 네. 지금 통상은 출연금의 10% 정도만 운영자금으로 네, 쓰게 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은 80%를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는 네. 걸로 바꿔놨잖아요. 그거는 기업이 낸 출연금을 다 빼먹겠다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익적인 성격은 사실상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의심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게다가 대통령이 두 재단에 대한 인사와 운영 책임을 사실상 최순실 씨에게 맡겼잖아요.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문화 쪽 미르재단은 차은택 씨한테 맡기고 또 K스포츠는 자기가 관장하면서 자기가 다녔던 그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그 대표 네, 정동춘 그렇죠. 씨를 맡기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출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빼먹으려고 하다가 아마 이게 들킨 것 같은데 네. 이 유경재단의 경우에는 최태민 씨가 아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뭐 이사장직으로 있지만 이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건 잘 몰랐을 걸로 보이고 최태민 씨가 사실상 운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그걸 통해서 오늘날 그 최태민 일가의 그 많은 재산을 읽었다고 많이 판단하고 있고 또 영남대 문제도 비슷하게 그렇게 네. 봤죠. 80대 네. 초에 일이 벌어졌죠. 자, 김 교수도 보시기에 지금 네. 그때 한때 유경재단은 운영 방식도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상당히 좀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화제가 됐던 게 송기정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로서 마라톤 금메달 금메달이 없어졌다가 한때 소문이 돌아가지고 투구가 없어요. 예, 송기정 투구도 그래 됐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재단, 유경재단, 그다음에 K스포츠, 뭐 미르재단 얘기까지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아니면 국회에 네. 의해서 재벌들이 돈을 강제적으로 내고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유경재단도 뭐 70년대, 69년대 유경수 여사가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만 그 돈 자체가 시드머니가 되니까 시내 한복판에 건물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2조 원대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자산이 생기고 그 자산에 또 딸린 돈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돈을 편취하면서 또 갈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박근혜 이사장이 있을 때는 최태민 일가가 거의 와서 모든 것들 네. 다 농단해서 주물렀을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이 분기가 나가지고 박근혜 이사장 쫓겨난 다음에는 또 박근영 이사장이 할 때 또 박근영계의 사람이 또 와서 했을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어느 방송에서 나왔던 오촌 조카 살인 사건도 보면 네. 박근영 씨 남편이 예, 2차 안에 문제가 예, 됐던 신동욱 거죠. 씨가 사실은 박지만 씨하고 이렇게 붙은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신동욱 씨도 사실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기이한 사람이고 저분 네. 말도 뭐 100% 믿을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그 신동욱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한 분이 이 박근영 씨 연결되면서 박주만 씨하고 신동욱 사이에 엄청난 또 이권 다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 말씀하신 우리로서는 정말 이 스포츠 체육계 역사에 중요한 이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송기정 씨의 이 투구 같은 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이권 다툼, 자기들의 분쟁, 자기들 이속 챙기는 것만 하지 정말 공익적 목적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재단 고유의 일들, 재단이 챙겨야 될 일들, 사회봉사적인 일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없어진 게 투구인가요? 금메달인가요? 금메달 아닌가요? 아니, 그 해서 유품 한 200여 점을 거기다 맡겼다고 하는데 네. 지금 초창기에 이제 유경재단 관계자들은 그 유품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니 네. 지금은 이제 보관 중인데 공개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단정할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아마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걸 아마 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은 수사 대상일 거고 그렇게 네. 합니다. 네. 네, 하여튼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